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디자이너 핫투빠입니다. 오늘은 영웅적 기질과 찌질함을 동시에 지닌 원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서사가 있는 인물이라 꽤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동 반군 맹주 원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발! 천하대란의 원흉을 원소로 보는 시각은 꽤나 많습니다. 만약 원소가 십상시의 난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동탁의 쿠데타도 없었을 겁니다. 원소가 산동으로 도주하지 않았다면 그의 가문은 멸족당하지 않고 무사했겠죠. 그랬다면 천하대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한나라도 멸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한나라는 황건적의 난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원소를 중심으로 한 산동 반군의 거병이 한나라 멸망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소는 4대에 걸쳐 삼공벼슬을 지낸 후한말 최고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원소의 고조부 원하는 후한 장제 시절 사도를 지냈고 종증조부 원창은 사공을 역임했으며 조부 원탕은 태위를 지냈습니다. 삼공을 지내면 당시 관직 임용 제도인 청거제에 따라 관직 추천권을 행사했으므로 집안 친척이나 문객들을 공직에 진출시킬 기회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이렇게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을 청거해준 문벌에 문생고리를 자임하였습니다. 이들은 후견, 피후견의 관계를 맺었는데 당시는 원씨 집안의 문생고리로 가득했죠. 원소는 이런 대단한 가문의 종손이었으나 사실 남다른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첩실의 자식으로 한 집안의 후사를 이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봉의 적자인 원술에게는 배달은 형이었으나 원술은 항상 원소를 깔보았죠. 그러나 원봉의 형인 원성이 후사 없이 죽자 원소는 원성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첩의 자식에서 원씨 집안의 적장자로 신분이 세탁된 것입니다. 원소는 태생적 열등감 때문에 집안 사람들과 사족 계급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 했죠. 당시 사족들이 가장 원한 것은 환관세력 척결과 조정 대권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원소는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족을 대표해 환관을 몰아내고자 한 원소의 야심에서 모든 비극은 시작된 것이죠. 삼국지를 살펴보면 원소의 시도가 제대로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원소는 작당과 모의를 좋아했으나 주도 면밀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원소는 겉만 그럴듯했지 과단성이 없었고 꾀를 좋아했으나 실행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혼자 잘난 척할 뿐 남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가문의 후광으로 산동 반군의 맹주가 되었고 이후 패권주의로 일관합니다. 공손찬과의 대결 구도에서 원소는 자신의 뜻대로 공손찬을 물리치고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결국 관도 대전에서 10배나 우세한 전력을 지니고도 조조에게 패하게 되죠. 그가 패한 이유는 오로지 힘에 의한 패권을 추구하여 천하 민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라이벌인 조조가 천자를 영접해 사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원소는 야망을 위해 천하 대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그 난으로 인해 패망하게 됩니다. 이번엔 원소의 부인 유씨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원소는 정실부인 유씨와의 사이에서 원담, 원희, 원상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유독 원상을 예뻐했는데 아마 원소와 가장 닮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원소는 풍채도 좋고 인물도 훤칠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원상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원소와 유씨는 장자 원담 대신 셋째인 원상을 후계자로 삼기로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원씨 집안을 패망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소의 처 유씨는 성격이 독하고 질투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원소가 죽고 아들 원상이 권력을 이어받자 원소의 애첩 5명을 모두 죽여버리죠. 놀랍게도 이는 원소의 시신이 안장되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편 원상은 복수를 예방한다는 구실로 애첩들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멸족시켰습니다. 원소 세력이 멸망한 것에는 유씨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원씨 집안이 멸족을 면케된 것도 유씨의 동물적 본능 덕분이었습니다. 업성 함락 당시 유씨는 재빨리 원희의 처 견씨를 조조의 장남 조비에게 바칩니다. 원소의 저택에 난입한 조비가 견씨의 미모를 보고 한눈에 반하자 유씨는 말합니다. 이제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조비는 조조에게 간청해 원희의 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조조는 원소의 일족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삼국지 연의엔 수많은 허구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원소와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 따르면 18로의 제후군이 의병을 일으켰고 이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원소의 지휘하에 동탁군을 무찌른 후 낙양에 입성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사에 따르면 10여 명의 주목 등이 의병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모두 원소를 맹주로 삼아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군은 황하를 경계로 하북의 원소, 하남의 원술 2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죠. 이들은 각자 다른 곳에 주둔했으며 낙양에 입성한 것도 손견군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소의 모습으로 MBTI를 유추해본다면 아마도 ESFP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ESFP는 사교적인 유형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유형의 사람들이죠. 참고로 MBTI는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며 인물들의 유형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만약 원소에게 서자라는 컴플렉스가 없었다면 그는 중국을 제패할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변이 없는 한 원소라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소가 인재의 활용에는 능하지 못하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삼국지 속 매력적인 인물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투파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